엄마들과 관련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아들이 말이 없고 표현을 잘 못할까? 답답해 죽겠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아들의 뇌 저자인 곽윤정입니다. 아들의 뇌, 그다음에 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젠더 이슈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들의 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엄마들이시잖아요. 엄마와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젠더 이슈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관련돼서 사회문화적인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이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 엄마와 다름, 엄마도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아들을 조금 더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알자는 거죠. 특히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 이게 관념적으로나 아니면 추상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우리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아들이 그 시기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억지로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 그런 바로 내용이 공감의 아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들을 잘 공감하고 아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 혹은 발달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아들의 뇌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특성, 행동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저에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성의 경우, 즉 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청각피질이 먼저 발달하고,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피질이 먼저 발달합니다. 시각피질이 발달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보고 있으면 집중하게 되고 안 들려요. 근데 딸 같은 경우에는 청각피질이 먼저 발달하다 보니까 엄마가 부르는 소리 또는 엄마가 하는 말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뇌량의 차이인데요.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뇌량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딸에 비해서 뇌량이 좀 덜 발달하고 그리고 좀 좁은 편이에요. 그러면 우뇌에서 느끼는 감정을 좌뇌로 보내서 언어화해야 하는데 이게 아들과 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속도가 비슷하니까 찰떡같이 알아듣죠. 그런데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멍해집니다. 그 속도가 엄마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느끼기에, 딸로서 태어난 엄마가 느끼기에 아들은 왜 저렇게 멍한가? 왜 산만한가? 왜 집중을 못하나? 왜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발달해가는 궤적을 보면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발달하지는 않아요. 즉 어떤 때는 공부도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는 처음에는 사춘기 때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릴 때는 막 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크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른 것처럼 뇌도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령별로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서 3세까지입니다.
이때는 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오감, 감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피질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사고나 정서 이런 부분도 잘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오감이 발달하니까 오감을 공부시키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막 기초적인 어떠한 감각의 발달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감각 발달에 힘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3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그때는 어디가 가장 잘 발달을 하느냐면 이 전두엽 부분이 발달을 해요. 전두엽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어떤 조절, 그리고 인성, 도덕성의 기초.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인간으로서 잘 적응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죠. 그 능력들의 기초, 지적 기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세부터 6세까지는 그러한 능력들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3세에서 6세 기간에 발달하는 또 세포가 뇌에 거울세포가 있어요. 거울세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엄마 말투를 정말 많이 따라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반성을 하게 되죠.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피곤해. 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집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거울세포를 이용해서 언어라든지 혹은 도덕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표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거울세포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따라하게 되는 시기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아비마 부분에 해당하는 전두엽이고요. 자, 그러면 6세부터 12세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이때는 측두엽이 아주 잘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측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언어예요. 그래서 이때는 언어하고 외국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3단계 이전에 모국어 학습을 탄탄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국어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외국어부터 하면은 아이들이 모국어도 잘 못하고 외국어도 잘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이전에는 모국어를 주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단계 때 되었을 때 언어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결정적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외국어의 학습도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사춘기, 청소년기를 해당하는데요. 이때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부분은 후두엽에 있는 시각피질입니다. 자, 청소년기 아이들 우리 행동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정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화장품도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머리 모양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각피질이 발달하게 되면서 보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아이들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러한 정체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뇌 발달의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청소년기까지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뇌가 발달하는 틀이 다르고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동일한 시기에 선행학습을 하기보다는 그 뇌가 적합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 맞는 적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이의 뇌에도 적합하고 학습도 잘 될 수 있고 양육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0살이 중요하다고 책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의 뇌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 한 25% 정도, 그리고 태어나서 10살까지 나머지 75% 정도가 서서히 발달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서 10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필요한 기능들, 특히 인지적인 능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냅스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규칙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습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살 때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 10살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막 10살이 지금 바로 좋은 시기야. 자, 학원을 보내자.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더 시키자. 이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언어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지적으로 이제 성숙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제공을 하고 경험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10살을 너무나 풍부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들이 말이 없고 이렇게 답답할까?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할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세요. 저도 이제 엄마들과 관련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하시면서 답답해 죽겠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뇌량의 차이인데요.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 어떤 아들이 엄마에 비해서 좁고 덜 발달되어 있어요. 자, 뇌량이 하는 역할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좌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자극들을, 정보를 우뇌로 보내고 우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좌뇌로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뇌량이 잘 발달돼야 좌우뇌에 있는 정보들을 서로 잘 주고받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뇌량이 잘 발달돼 있어서 우뇌에서 주로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걸 좌뇌로 보내서 언어화해요. 아, 화났어. 이것을 느끼고 나서 뇌량을 통해서 좌뇌로 보내면 화라고 하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느끼긴 느껴요. 뭐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 이게 조금,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죠. 이거를 좌뇌로 보내야 엄마 화났어.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데 그 속도가 엄마와 다르기 때문에 눈치도 없고 말도 없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캐나다에 있는 맥베스트 대학의 샌드라 윈스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아들들이 뇌량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없다, 감정을 덜 느낀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태내기부터, 즉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과 딸의 뇌의 차이를 연구를 했는데요.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량이 좁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서 우뇌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전달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안 됐죠. 아들들은 느끼기는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묵뚝뚝하고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지만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자로서의 어머니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서적인 느낌을 언어화하는 연습을 자꾸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유, 아무것도 몰라요. 쟤는 참 무감각해요. 무덤덤해.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언어화해 주시면 아이도 그것을 통해서 자꾸자꾸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가속성이 있어 갖고 이 도와주고 경험하고 기회를 주면 더 좋아지고 발달하게 됩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에게 적합한 표현, 감정적인 표현을 옆에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엄마가 지금 화났어. 엄마가 이런 감정이어서 이렇게 기분이 나빴어.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도와주실 때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언어화하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이러한 것을 자꾸 연습해야만 나중에 사춘기가 되었을 때 자기 감정을 눌러 참거나 아니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소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률을 살펴봤을 때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표현하는데 연습이 되지 않았고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죠. 사실 이러한 이 연구 결과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남성들이 훨씬 여성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죠. 사회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참아야 돼, 남자는 그렇게 표현하면 가벼워 보여. 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느끼는 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집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훨씬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건강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좀 답답하고 말을 잘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옆에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언어화해 주시고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이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